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돈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특히 돈돈돈 하면 왠지 속물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과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정말 속물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돈에 대한 집착의 심리부터 긍정적이고 건강한 돈의 가치관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으며 그렇기에 돈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 우리는 왜 돈에 그토록 신경을 쓸까요? 돈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심리적 원인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물질적 결핍이나 정서적 부족함을 겪었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통해 과거의 결핍을 채우려는 강력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돈이 곧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역시 이러한 깊은 뿌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부족함이 현재의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선 심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도 돈에 대한 집착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돈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돈에 더 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하고 통제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는 생존 본능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심리적 상처가 돈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상징하는 권력, 사회적 인정, 혹은 타인과의 비교 우위 등에 사로잡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심리적 동기는 돈을 단순히 교환 수단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적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가난으로 인해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돈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우리가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좋은 집, 멋진 차, 명품 의류 등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돈이나 명품으로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돈은 본연의 가치 이상으로 개인의 자존감과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를 넘어선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요인들과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집착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사실 돈에 대한 집착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자면 돈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목표, 의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건강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며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희생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획적인 재정 관리와 현명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재정적 기반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타인을 돕는 데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끊임없이 돈을 벌고 저축하고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매사에 돈 계산부터 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신뢰가 깨지거나 갈등이 심화되어 소중한 관계를 잃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과 행복이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나친 절약에 집착하여 강박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쓸 때도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거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아끼는 극단적인 절약은 오히려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돈의 축적에만 몰두하는 삶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이기주의를 낳는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전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타인의 어려움이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결국 공동체 의식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돈에 대한 집착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그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돈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지, 어떤 경험이나 사건이 자신의 돈에 대한 태도를 형성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죠.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님의 경제적 가르침이나 행동, 특정 사건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되짚어보며 돈에 대한 무의식적인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돈에 대한 태도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돈과 관련된 불안, 질투, 상처, 혹은 자만심 등 다양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욱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감정들을 인정하고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인정하고 그 불안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돈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고 나누는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단순한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돈 외에 다른 가치들에 집중하고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관계, 건강, 봉사, 자기개발, 취미생활 등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찾아보고 이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비로소 돈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지름신, 통장과 같이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자신만의 장치를 마련하여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무엇이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무엇이 단순히 욕망에 의한 소비인지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지출하며 저축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재정관리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경험 소비를 늘리고 물질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건보다는 경험이 장기적인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거나 매일 감사한 일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감사함에서 오는 행복은 지속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행복을 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돈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돕고 돈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돈이 단순히 개인의 욕망 충족 수단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눔은 우리에게 만족감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며 돈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눔을 통해 얻는 보람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은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마음 챙김 또한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돈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돈은 미래를 위한 준비물일 수 있지만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심리적인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돈에 대한 집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때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해결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행복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 7만 5천 달러, 한국의 경우 가구 소득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돈이 일정 수준의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돈이 많아짐에 따라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결국 돈의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나 나눔 등을 통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돈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돈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경멸하는 태도를 모두 지향하고 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거나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며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돈 그 자체보다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탐욕과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관점을 통해 돈의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돈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회의 근간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나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과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의 경제적 성취는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20대의 1억 모으기와 같은 유행처럼 타인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며 절약과 재테크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또한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한 경제적, 역사적 배경이 돈에 대한 집착을 부추기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자신만의 건강한 돈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돈돈돈하면 속물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 자체를 속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입니다. 돈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돈만을 좇는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불행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돈을 삶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경제적 자유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결코 속물적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지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돈은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결코 전부가 될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잘 다루는 것은 삶의 지혜이며 이는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